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라이칭 더 대만 총통의 새로운 대중국 정책, 그리고 그 파장에 대한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라이 총통 취임 1년이 됐는데, 이분의 좀 강경한 노선이 대만 사회 또 민주주의에 어떤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지, 뭐 그런 거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번 분석 목표는 라이 총통의 안보 중심 정책,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또 왜 이걸 추진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대만 내부의 자유나 뭐 국제 관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 보는 겁니다. 네, 이 복잡한 상황을 당신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풀어가 보죠.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라이 총통 취임하고 나서 굉장히 강력한 안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군사력 늘리는 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친중 성향 SNS 글 올렸다고 중국 국적의 대만인 배우자를 추방해서 가족이 헤어진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좀 논란이 됐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 대만 연예인들이 중국 선전에 이용되는 걸 막겠다. 뭐 이러면서 중국 활동 연예인을 겨냥하기도 하고요. 또 간첩행위에 연루된 현역 군인, 평시에도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내용까지. 하여튼 중국 침투에 대응한다면서 새로운 조치가 한 17가지 정도 발표됐어요. 아, 17가지나요? 꽤 많네요. 국방 예산도 GDP 3% 이상으로 늘리고 예비군 소집도 확 늘리고 그리고 중국 본토 출신 이민자들한테는 중국 호적 포기 증명 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심지어 안 내면 대만 시민권을 잃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강수까지 두면서요. 그렇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런 강경책은 결국 중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뭐 대만을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필요하면 무력도 쓰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라이 총통 취임하고 나서 그 대만 해협 중간선 넘는 중국 군용 기수가요. 이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어요. 아, 2배요? 그렇게 많이요? 네, 군사훈련도 훨씬 잦아졌고요. 그러니까 라이 총통 본인도 이걸 대만의 생존, 민주주의, 주권 수호를 위한 거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대만 내부 목소리가 좀 갈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인권단체나 일부 학자들은 이런 조치들이 오히려 대만이 중국이랑 다른 점, 그러니까 시민적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걸 해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야당인 국민당은 아예 라이 총통을 독재자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민주주의 후퇴시킨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렇죠. 실제로 학계에서도 뭐랄까 공개적으로 친중 성향 드러내는 목소리가 좀 줄어든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펑젠산 교수 같은 분이요. 그러니까 정치권뿐 아니라 학계, 문화계 전반에 약간 자기검열 같은 분위기가 퍼질 수 있다. 이런 우려죠. 자기 검열이요? 네. 국민당 관계자는 이걸 뭐 소름 끼치는 효과, 칠리 이펙트라고도 표현했는데 처벌이나 비난이 두려워서 스스로 좀 움츠러드는 현상,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여론이에요. 라이 총통 정책에 대한 찬반이 정확히 46%대 46%래요. 완전 반반. 네, 정말 팽팽하죠. 이게 라이 총통 지지율이 취임 후에 최저치 32%까지 떨어졌다는 거랑 관련이 없어 보이진 않아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대만이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경제계에서도 좀 불만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예비군 소집이 너무 잦으니까 기업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들. 아, 맞다. 그 블록체인 회사 올팅 창업자 대런왕인가요? 직원의 80%가 예비군 소집 대상이라고 했다면서요. 네,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 때문에 차라리 해외 투자를 알아보겠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결국에는 이게 국가 안보 강화랑 시민적 자유 보장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거냐 이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그렇죠. 그 전엔 차잉원 총통은 좀 실용주의 외교, 현상 유지 이걸 강조하면서 중국을 굳이 자극 안 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라이 총통은 중국을 아예 외국의 적대 세력이다 이렇게 딱 규정하고 훨씬 더 대담하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뭐 일각에서는 중국이 잠재적으로 2027년에 침공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미국의 지원 약속 이것도 좀 불확실하다 뭐 이런 상황들이 라이 총통의 강경 노선을 더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런 분석도 충분히 가능하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실 의견이 좀 갈려요. 라이 총통의 이런 강경 노선이 오히려 중국한테 대만 압박할 빌미만 더 주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윌리엄 양 같은 분석가가 그렇죠. 아, 오히려 역효과다. 네. 반면에 아니 이건 도발이 아니라 필요한 선긋기다. 어차피 중국은 구실 찾아서 압박할 거다. 뭐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아요. 송청원 같은 분은 그렇게 보고요. 심지어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속담까지 인용하면서요. 양쪽 다 일리가 있네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 저희는 라이칭더 총통의 대중국 강경 노선, 그 배경, 그리고 이게 대만 내부에서 일으키고 있는 아주 복잡한 논쟁들을 살펴봤습니다. 안보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에서 시민적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 걸까? 그리고 이런 접근이 정말 대만 안보를 강화할까? 아니면 오히려 긴장만 높여서 역효과를 낼까? 참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서 직접 다루진 않았지만 이런 대내외적인 압박, 그리고 안보 논리가 점점 더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요. 대만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그 민주주의적 정체성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또 발전해 나갈까요? 안보와 민주주의라는 두 가치가 이렇게 충돌하는 지점에서 과연 대만 사회는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